안녕하세요. 계속 저희가 리더십, 그 중에서도 지금 어떻게 종업원들의 마음이 변해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기업을 일궈 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거의 외우셨죠? 그죠?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은 리더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거다. 그것이 리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몸만 같이 가는 것은 그것은 마음은 따로 있는데요. 딴 생각하고 있는데요. 몸만 같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더불어서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리더다. 이것이 리더십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과연 뭘까? 나의 생각이고 나의 경험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이 합쳐진 언어와 생각과 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이 마음이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려나가면은, 독이 버려지면은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조직이란 마음이 흘러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하나가 된다. 그거를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이 하나가 흘러야 된다. 내 것이 버려지고 마음이 흐르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전혀 현대의 경영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기업들, 그들은 어떤 힘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이 생겨서 그 기업들이 영위화되고 갈 수 있느냐. 새로운 것이 생긴 겁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마음들이 버려지고 마음이 형성이 되니까 새로운 항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새로운 것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니혼덴산이라는 그러한 기업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미라이공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기업들은 뭐였습니까? 사장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장이 있으나 없으나 사장의 마음으로 더불어서 같이, 그들이 주인이기도, 그들이 가족이고 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디어도 내고 일하고 간섭하지 않아도, 평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었고, 그것이 새로운 힘이 형성이 되어서 그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 기업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기업도 거의 동일한 기업입니다. 아주 또 조그마한 기업입니다. 역시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 정말 여러분들 뭐 컴퓨터나 찾아보시면은 정말 아주 독특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괴짜 중에 괴짜인 기업이 또 이 기업입니다. 괴짜 경영학이라는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 이 기업인데, 조그마한 식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더 정확히는 한천이라는 우뭇가사리로 만드는 그런 식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오로지 단 한 가지, 그 한천이라는 재료로만 식품도 만들고 공업용 뭐 재료도 만들고 먹는 것도 만들고, 오로지 한 가지, 그 우뭇가사리라는 그 한 가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히 많이 알려진, 뭐로 알려져 있냐면은 좋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뭡니까? 도대체 좋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주식시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좋은 기업 혹은 어떤 책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네. Good to Great라 그래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뭐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보게 되면은 내용들이 주로 뭐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Good to Great라는 그 책에서는 보게 되면은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은 거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다른 회사보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뭐 영업이익률이 몇 배 이상 높은 기업 그리고 몇 년 이상 수익을 적자를 내지 않고 계속한 기업 뭐 정말 숫자적으로 경영학의 숫자 그러니까 이익률, 종업원수 무슨 뭐 그다음에 주가 뭐 이런 것들을 숫자를 가지고 대비해서 다른 기업보다 훨씬 좋은 기업 그런 기업들을 위대한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책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Good to Great라는 그 기업, 그 짐 콜린스가 쓴 책이.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몇몇 개 기업들은 이미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은 망해버렸거나. 어째서 그러냐는 거죠. 주가도 좋고 대차대조표상에 뭐 이익도 많이 나고 그런 기업인데 어째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기업인데 어째서 그렇게 망하느냐는 거죠. 거기에는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수익도 많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도 유능해야 되고 종업원들의 능력도 탁월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열 몇 가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와 뛰어난 종업원과 아주 우수한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그렇게 된대요. 그렇다면은 과연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 그런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거기에 들어간 기업도 짐 콜린스가 분석한 그 기업도 지금 망하는 판에 어떻게 그런 기업이 계속 나올 수 있고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런 기업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이 기업은 위대한 기업도 아니고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숫자가 좋아서 당연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한천으로 만들어내는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인하식품공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도 조그마한 기업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뭇가사리라는 것으로 원료를 해서 먹는 식품도 뭐 우뭇가사리로 만든 제품은 여러분들 한두 가지는 드셔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거 젤리로 만든 뭐 젤로 만든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걸 물로 풀거나 하면은 굳어져 가지고 아주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제품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걸로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공업용이든 식품이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이 인하공업식품입니다. 인하식품공업. 말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업이 그렇게 가능하냐. 이 기업의 사장이 하는 얘기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기업이냐라고 한다면은 종업원이 행복해하고 직원들이 좋아하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주가가 높거나 대차대조표상으로 이익이 많이 나거나 이런 기업이 아니라 사원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야, 저 회사는 내 회사 같아. 그렇게 여겨지는, 느껴지는 그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야, 저 회사는 좋은 회사야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겁니다. 사장은 이 기업의 목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익의 극대화, 이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목표는 뭐냐면은 바로 종업원들이 행복해하는, 그것이 이 회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회사라는 겁니다. 종업원들이 행복해하고 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영속적으로 가야만 그 조직 구성원들이 해고되지 않고 수입이 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계속 영속적으로 존속하는 것, 그리고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인하식품공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아주 이상한 형태를 띱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기업이 크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점을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 회사는 목표가 뭐냐면은 저성장입니다. 저성장이 뭐냐면은 회사를 키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회사를 키우게 되면은, 급격하게 키우게 되면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무리하게 직원들이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 소속되어 있는 역량에 맞게끔 천천히 직원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런 직원들은 이런 사장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모든 직원들이 사장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기업에 가면은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총무를 한다, 격리를 한다, 생산을 한다, 수의를 한다, 각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식품공업에서는 그런 역할, 담당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담당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일이 주어지면은 수의를 보던 사람도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하던 사람도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도 격리를 할 수 있게끔 모두가 자기 회사이고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끔 서로 배우고 돕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로 이 회사는 워낙 손님들이 많이 오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지를 배우러 오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아니 우리 한국에서도 그 회사를 배우러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방문을 합니다. 그럼 방문을 하면은 누군가는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고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내를 하느냐? 사전에 직원들한테 안내를 하겠죠. 오늘 한국에서 몇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안내문이 뜨면은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그 시간 좀 됐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면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죠? 저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내가 안내를 해야 되겠구나. 왜? 자기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현관에서 그 사람을 만났거든. 그러면은 자기 일 팽개쳐 놓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람은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미 주인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종업원으로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 주인이, 이미 종업원이 주인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왔으면 주인으로서 의당 나가서 대접하고 대응하고 설명하고 하는 겁니다. 내일 내일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직원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도 돕고 그 다른 사람들 일도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현대 경영학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재다능한, 소위 그거를 이제 최근의 용어로서는 복합 경영, 복합 인간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한다. 여기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 인하식품공업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을 배워서가 아니라 그 직원들의 마음에 주인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해당되는 일이 맡겨지면은 자기 일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손님이 오면은 자기가 그 일을 맡게 되면은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직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회사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지역 주민도, 심지어 택시기사들도 인하식품공업은 어떤 회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한마디로 그 회사 좋은 회사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광고 선전이나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 회사는 그렇게 모든 직원들에게 좋은 회사로 그렇게 깊게 이미지가 뿌리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의 마음으로 종업원과 CEO가 같은 마음으로 신뢰와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거는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공용 차를 쓴다. 예를 들어서 어디 외출을 간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갔다 오고 나면은 내가 탈 때는 몇 킬로에서 탔고 내가 얼마를 타고 왔고 어디를 갔다 왔고 다 일지를 적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공용으로 쓰는 그 차를 쓰는 사람에게 그런 걸 적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절대로 나의 사적인 일에 회사차를 끌고 나가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킬로를 갔다 왔고 어쨌고 그런 것들은 아예 보지도 않는 겁니다.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믿음 안에 직원들도 신뢰로서 보답을 하고 회사가 가족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학력도 보지도 않고 경력도 보지도 않고 오로지 저 직원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협조, 배려, 팀워크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오로지 면접을 통해서 그것만 확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면은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아주 독특한 또 한 가지 신입사원 연수의 방법이 있는데 신입사원이 처음에 들어오면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신입사원 연수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루어지죠. OJT, on the job training, off job training이건 직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한국에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는 일주일, 2주일씩 이렇게 신입사원 교육을 하죠. 이 회사도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면은 신입사원 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신입사원 교육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도대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보라. 왜 배워야 하는지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 신입사원의 교육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신입사원을 교육을 시킬 때는 이런 것들은 컴퓨터는 어떻게 사용하고 회사에 어떤 건 어떻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주로
그 회사가 얘기하는 스킬, 필요한 기술, 그거를 습득하게 만들고 또는 회사의 어떤 규칙, 룰, 규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입사원 연수의 목표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인하식품공업에서는 신입사원의 교육의 목표가 그런 기술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않고 반대로 네가 왜 인생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배움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신입사원들이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100년 달력이라고 합니다. 100년 달력. 100년 달력이 뭘까요?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00년 동안을 이렇게 달력으로 쭉 이제 달력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2011년 혹은 2010년 그럼 2000년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2000년에서 100년이면 어디입니까? 2100년. 그러면 현재 있는 곳에서 100년의 미래까지 나와 있는 그런 달력 앞에 딱 가서 100년 후의 모습, 50년 후의 모습, 30년 후의 모습 그걸 한번 상상해보게 하고 또 언제 죽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내가 죽는 날짜를 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내가 죽는 날 혹은 나의 길, 내가 사망하는 날 그걸 한번 가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50년 후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0년 후에 그 100년 달력 앞에 가서 설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100년 동안에 거기에다가 체크하는 사람은 없겠죠. 분명한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인하식품공업에서는 실제로 100년 달력을 갖다 놓고 언제 당신이 죽을 것인지를 한번 상상을 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죽는 날짜를 기입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내 삶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왜 내가 배워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당장 필요로 한 기술이나 제도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여기에 있고 10년 후, 20년 후에 나의 미래는 어떤 것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입사원 연수의 키워드고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줄기차게 제가 말씀드리고 와 있지만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한 가지 테크닉이나 제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고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주인의 마음과 CEO의 마음과 동일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입사원 연수를 시킨다는 겁니다. 50년 후에 나의 길에 내가 60년 후에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닥치는 일들 그날 하루 즐기고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그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50년 후, 60년 후에 그 미래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루 뒤에, 이틀 뒤에, 사흘 뒤에, 한 달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일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맞게끔 행동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조그마한 일에 실망하거나 좌지우지되거나 넘어지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하식품공업에서는 뽑을 때 면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뽑고, 그리고 신입사원 연수에서는 당장 눈앞에 쓰이는 기술이나 컴퓨터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찌 해야 되는지를 느끼게끔 만들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종업원들이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종업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우뭇가사리를 만들어내는 그 기업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규모는 적지만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 회사는 바로 그 마음의 상태를 그런 마음으로 조직 구성과 CEO가 한 마음이 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목표고 이 회사의 인사 조직 정책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더 많이 했고가 아니라 당연히 이 회사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는 죽을 때까지라는 거죠. 뭡니까? 종신고용입니다. 꿈 같은 얘기죠. 일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회사는 70세가 정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회사는 70세가 아니라 종신고용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신입사원에서 그런 마음으로 뽑았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죽을 때까지 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종신고용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현대경영학에서는 정말 배척하는 연공서열로 급여도 지급합니다. 연공서열이라는 게 뭡니까? 잘했든 못했든 상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소위 공정성 이론에서 평가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연봉제 이런 거죠. 성과급제죠. 이 회사는 연공서열로, 그것도 종신고용까지, 그것도 회사가 너무 급격하게 커지면 직원들이 힘들어지니까 천천히 저성장으로, 그리고 직원이 행복해지는 것이 좋은 회사이다. 그런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직원들하고 조직 구성원들하고 형성이 되었을 때 그 회사는 사장이 없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도, 누구도 평가하지 않아도, 누구도 차를 왜 그렇게 많이 운행했는지 묻지 않아도 이 회사는 낭비가 없어지고 경비가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아지고 이익은 높아지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런 외형적인 것들, 규칙, 규정, 법,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 마라, 해라. 왜 했느냐, 왜 늦었느냐. 각종 평가와 규제와 규칙과 그것으로 조직 구성원을 다스리고 끌고 가지만은 정말 조직 구성원과 리더가 한 마음이 된 회사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흐르고 한 마음이 된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항체가 형성된 그런 회사고, 그것이 바로 리더가 추구해야 할 믿음과 신뢰와 소망이 있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